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 이제 7, 9월 연도별 기출분석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해당하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7, 9월에 이루어지는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연도별 기출분석 강의는 총 12주로 계획되어 있고요. 7월 10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인강으로만 제가 촬영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업로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인강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하루에 다 몰아서 문제 풀고 인강 듣고 복습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나는 하루에 이렇게 기출 문제를 너무 많이 풀고 강의를 너무 많이 들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강의를 쪼개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금씩 문제를 풀고 듣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이든 선생님들이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인강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자료는 프린트물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때 이루어졌었던 영역별 기출분석 강의와 이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연도별 기출분석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구조화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영역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조화 딱 보고, 그다음에 그 구조화에 있는 개념이 바로 문제에 등장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외워서 쓰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연도별 같은 경우에는 한 시험지에 적어도 7개, 8개 영역들이 막 혼재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문제를 보고 빠르게 구조화를 찾아서 원하는 답안을 쓸 수 있는 약간 빠른 인출과 이런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도별 기출분석 강의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같이 한번 점검해 나갈 것이고, 또 저희가 쭉 2013년 문제부터 가장 최근에 2024년 문제까지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답인출 문제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답인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 안 틀리실 수 있게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항상 매년 적어도 한두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 정도의 탈기출,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들은 당황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교수님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시문 안에 키워드가, 힌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답안을 비볐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실전처럼 A형, B형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전 영역을 공부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답안 작성도 연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모범 답안과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학생 특성을 가지고 와서 연계해서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안이 막혔을 때 이거 어떻게 뚫어나갈지 관련해서 좀 넓은 시야로 문제를 보는 연습들을 저랑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7, 9월 연도별 기출분석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오셔야 되긴 하는데, 그 답안에 맞추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요. 이제 문제를 분석해 나가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함께 구조와 틀 점검하고 인출해가는 연습을 함께 하실 겁니다. 우선 12주 동안 이루어진 연도별 기출분석반 같은 경우에 7월 10일 날 개강을 해서 최대한 10월 전까지 종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25일로 예상 잡았고, 하지만 그 중간에 약간 그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미리 공지를 드려가지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어차피 인강으로 촬영하는 거라서 별도의 휴강 없이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는 그 연휴 기간 동안 하루만 좀 날 잡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진도 밀리지 않게 어쨌든 10월 전까지 연도별 기출 문제를 한 바퀴 돌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 학습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 제 생각에 이제 7월부터 시작하신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그 강의 스케줄에 맞게끔 일주일 분량 나눠서 이제 문제를 미리 풀어오신 다음에 문제 푼 부분에 한해가지고 기출 강의 들어주시고, 강의를 들었다면 반드시 복습이 중요한 거잖아요. 강의를 들은 시간만큼 복습을 하셔야 선생님들 지식으로 녹아들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강의만 듣고 뭔가 알 것 같아 라고 끝내시면은 금방 휘발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미리 풀고, 특히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실전처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브를 참고한다거나 또는 뭐 기출분석집 답안을 참고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선생님들이 이제 장기 지식을 꺼내셔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과 좀 애매하게 알았던 것과 여전히 인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 남한테 보여주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처럼 선생님들이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하는 연도별 기출문제는 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셔서 뽑으셔도 괜찮고, 저희 카페에 오시면 그 연도별 기출문제들이 모아져 있을 거예요. 그걸 뽑으셔가지고 이제 온전한 기출문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푸실 때 이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는 반드시 푸실 때 제시문 어디에 근거해서 선생님의 답안을 어떻게 썼는지 조금 그 흔적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사고 과정을 좀 남겨주시면 강의를 들을 때 아, 내가 이런 키워드 놓쳤구나, 내가 이걸 잘 활용해서 썼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푸실 때는 반드시 실전처럼 푸시면서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단서를 가지고 내가 이 답안을 도출했는지를 좀 표시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대한 강의는 효율적으로 선생님들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몰아듣거나 또는 뭐 일주일 분량 단위로 나눠서 좀 잘게 나눠서 들으시거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를 들을 시간만큼 복습하시는 거 필요하십니다. 자, 복습하실 때는 반드시 구조화 틀, 영역별로 이루어지는 구조화 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추셨더라도 또는 틀리셨더라도 반드시 그 해당하는 개념 인출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시문에 근거해서 이 부분 다음번에 꼭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2013년 문제 나왔었던 제시문이 한 2, 3년 후에 다음 기출문제에 등장하더라,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장이론 같은 것들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인출 자료라고 하는 걸 제가 매 연도별 자료마다 붙여드릴 거거든요. 연도별 인출 자료는 바로 밑에 있는 이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2013 추시 A에 어떤 개념들이 기출되었고 2013 추시 B에 어떤 개념들이 기출되었는지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시기 나름인데요. 뭐 스스로 혼자서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구두 인출해보셔도 괜찮고, 스터디가 있으신 분들은 짝과 함께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개념을 인출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 한번 매 연도별이 끝날 때마다 해당하는 인출 자료를 가지고 2013 추시 A, B에 어떤 개념들이 나왔었는지, 2013 추시 초등에 어떤 개념들이 나왔었는지를 꼭 한번 인출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공부 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7월 달부터 바로 들어가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까지 한 바퀴 돌리신 후에 그 다음 이제 10월 달에 한 바퀴 더 돌리실 때 이걸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늦게 이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도 계실 거잖아요. 9월부터 들어오시거나 또는 조금 더 하반기에 들어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 작성 팁은 제가 이제 기출 풀이하는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텐데, 우리 기출문제 유형이 단순 개념 암기식 문제가 있고 또는 수능형 문제가 있어서 제시문을 활용해서 이제 좀 답안에 써야 되는, 즉 강론에 없는 표현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맞춰가지고 키워드를 인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 각각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랑 함께 팁을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한 번 강의 듣고 끝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쭉 한번 기출 문제를 검토하신 후에는 이제 스스로 복습하시는 시간이 아마 시험 전까지 한 2-3번 더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많으면 5번까지도. 그래서 연도별 기출 자료는 또는 연도별 기출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11월 시험 전까지 계속해서 복습하고 해독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랑은 약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12주 동안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회독할 때는 한 2달, 그 다음 회독할 때는 4주, 이런 식으로 좀 더 좁혀 가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약간 힘들어하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나는 약간 워딩대로 암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아마 개념을 서술하시오, 어떤 작동 원리를 쓰시오, 작동 방법을 쓰시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하실 것이고, 또는 어떤 선생님은 나는 단순 암기는 잘하는
잘하는데 문제 적용을 못해라고 하신다면 이제 그런 수능형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뭔가 조건에 맞춰가지고 예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유형을 뭐 연도별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깨끗한 시험지 출력하셔가지고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모아둔 시험지는 절대 표시하지 말고 눈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아, 내가 이 답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기 조건을 보고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가서는 이제 시야가 좁아지지 않고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유형들을 조금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한번 쓱쓱쓱 보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도움 많이 받았었던 방법이기도 했었거든요. 이건 조금 더 약간 하반기이고 지금 우선은 한 바퀴 저랑 돌리실 때는 개념 인출과 그다음에 구조화 점검과 문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매 연도별 자료마다 붙여드리는 해당하는 개념 인출 자료 반드시 활용하셔가지고 짝 스터디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짝 스터디 하셔서 이제 짝과 함께 이제 개념 인출하는 걸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말하지 못했던 부분 이 짝이 보완해 줄 수도 있겠고 또는 짝이 말했던 부분 중에서도 되게 괜찮다 장점 중에서 저거 되게 가져갈 만하다 키워드 있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서로서로 공유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안내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